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보고서라든가 기획서, 그다음에 우리가 성장률을 나타낼 때 자주 쓰는 CAG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GR은 한국말로 따지면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성장률과 조금 다른데요. 이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올해 얼마가 상승했는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CAGR은 분석 기간 동안 어떤 성장률의 평균치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2년 전에 갑자기 뭐 급격하거나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매년 성장률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어떤 잘못된 성장률을 갖고 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갑자기 이제 성장이 높아지고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성장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정보의 왜곡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라든가 일반 보고서, 기획서에 이제 CAGR을 많이 쓰는데요. 자, 이 CAGR은 이제 분석 기간 동안의 연도별 성장률을 평균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시작과 끝 지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런 글자를 많이 보죠. 그래서 2020년도에 뭐 154억이었다가 그다음에 이게 이제 2025년 그 254억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보고서들. 이렇게 해서 분석 기간과 처음과 끝을 이제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러한 데이터에서 우리가 2022년 아니면 2021년도에 어떤 그 시장 규모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계산이 안 되는데 이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CAGR입니다. 자, CAGR 구하는 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시장 연도 금액 분의 마지막 연도 금액에서 연도수, 그다음에 연도수 분의 1을 승을 해주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 시장 연도 2020년이죠. 2020년에 154억, 그다음에 2025년도에 254억, 그다음에 연도수 분의 1이죠. 연도수 분의 1인데 보시면 2020, 21, 22, 23, 24, 6년이에요. 근데 본인 그 2020년을 빼고 2021, 2022, 2023, 2024, 2025 해가지고 연도수 5개년치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하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계산하시면 10.5%가 나와요. 그래서 이 10.5%를 자 2020년도 154억에 어떤 그 이렇게 1 플러스 10.5% 해주면 170억이 나오죠. 그래서 2021년도에 170억을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사례로 들었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엑셀에서 쉽게 레이트 함수와 파워 함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가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가 필요한데 여기 문제에서 자, 2020년 154억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2025년 254억을 이렇게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레이트 함수 먼저 계산해 보면 레이트 함수를 이렇게 함수에서 이렇게 레이트를 찾으면 되죠. 레이트 함수를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레이트 함수는 이렇게 함수하면 이렇게 5가지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이트 함수는 첫 번째 그 연도 간격을 넣습니다. 아까 계산해 봤을 때 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그 두 번째에는 0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초 연도, 세 번째에는 마이너스 최초 연도값. 자, 보시면 마이너스를 놓고 여기 최초 연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최종 연도 값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 연도 2025년 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11%가 나왔는데 여기 소수점의 자리를 반올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소수점을 만들어 주시면 10.5%. 아까 산식으로 계산한 거와 동일하게 나왔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CAGR을 자주 사용할 때 쓰는 함수가 이제 파워 함수입니다. 파워 함수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 함수 마법사에서 파워 함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이제 넘버가 있죠. 넘버하고 여기 파워가 있는데 넘버에는 보면은 어떤 최종 연도값 나누기 최초 연도값을 기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최종 연도값 나누기 최초 연도값 이걸 기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파워에는 1 나누기 기간. 자, 그럼 1 나누기 아까 기간이 5였죠. 자, 그래서 5 넣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퍼센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퍼센트로 이렇게 바꿔보시면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CAGR을 이제 계산을 했다면 이제 2021년, 2022년 요거를 이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2020년도에서 10.5% 증가한 값이죠. 그래서 여기에 요거 곱하기 가로치고 1 플러스 CAGR을 하는데 여기서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겠죠. 왜냐면 2022년, 2023년을 또 구해야 되니까. 절대값 F4를 눌러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끌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끌어주면 2000, 우리가 이 부분과 요 부분만 알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 이렇게 테이블을 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정보에서 이렇게 중간값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테이블 표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2025년 지금 현재 시점으로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가 지난 시점, 그 다음에 2025년 이후에 성장률을 시장 규모를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추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추정을 할 때 간단한 방법으로 이 CAGR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은 일어난 이제 전망치는 어떤 마켓 레포트라든가 어떤 유로 보고서에서 어떤 다양한 분석 요인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데, 이거를 또 가공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떤 기준점, 어떤 조건들을 동일하게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이 이제 발생해요. 그렇지만 어떤 당장 내가 알고 싶은 부분들, 아직 알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 이 CAGR 가지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곱하기 1 플러스 여기에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주면 2028년까지 이 값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CAGR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죠. 자, 이 데이터는 2020년부터 25년도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부분을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성장률을 이용했다라는 부분을 노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AG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분석 기간을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CAGR은 2020년도부터 2025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라는 이렇게 산출 근거를 항상 제시를 해주시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쪽의 데이터에 대한 추정치의 근거를 그대로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